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네, 안녕하세요. 이슈스의 반장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이타코입니다. 투덜이 군씨입니다. 네, 맥주를 사랑하는 링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는데 혹시 여름 휴가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7월에 혼자 라오스를 계획하고 있어서 잠시만 일본 꽃보다 청춘. 네, 라오스가 그렇게 레저가 할 그렇다면서요? 것도 많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도 많이 가는데요. 거기 워낙 한국 사람 많아가지고 현지 가가지고 뭐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니 그게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지금 1번으로 나왔는데 그 만나면 어떤 만남인지 근데 모르죠. 혼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라오스가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막 여행지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라오스는 잘 모르는데 쌀이 많이 난다는 것밖에는. 저기요 지금 TV엔 안 나와요 집에? TV가 없어서. 그러니까 유연석이랑 뭐 손호준이랑 한 3, 4년 전에 맞아요. 라오스 네네네. 그 이후로 완전 빵 떠가지고 맞아요. 막 그랬었죠.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 좋은 만남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 뭐 타코님 혹시 뭐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도 7, 8월에는 일부러 피하고요. 저는 9월쯤 가을 그 추석 연휴해서 또 미국을 한번 다녀오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사실 스타트업을 그러니까 대기업은 왜 그 8월 초가 이렇게 7월, 일괄적인 8초. 어떤 그런 휴가인데 우리 스타트업에는 그런 게 없지 않나요? 대부분 링고님, 그렇죠? 그쵸. 그냥 뭐 5일 붙여가지고 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런 건 안 가시고 하루 이틀씩 그냥 주말 껴서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주반장님은 휴가 계획 휴가. 없으세요? 저도 추석 껴서 파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한번 찍어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유럽의 스타트업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미국 모델을 따라가서 그런가요? 근데 스타트업이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죠. 그 중국, 프랑스도 사실 되게 스타트업 잘 되는 데 그렇죠, 많고요. 그렇죠. 영국도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유럽도 강세이기는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미국 모델을 많이 따라가고 또 중국은 또 워낙 요즘 뭐 규모나 뭐 그쪽에서 나오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또 특징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알려지고 유럽도 스타트업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는 약간 것 언론의 문제도 문제라기보다 언론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대부분 조명하고 있는 국가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주다 보니까 유럽 쪽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언론이 조금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주제 리스트로 여기 노션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우리 유럽에 또는 어떤 그리고 막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을 그렇게 하기 좋은 나라다. 이스라엘. 뭐 그런 얘기도 우리 같이 해보면 사실 재밌지 않을까? 동남아도 요새는 떠오르는. 그렇죠. 네. 동남아도 진짜 진짜 많죠. 많죠. 궁금합니다. 고잭도 있고. 그렇군요. 그랩도 있고 그랩이 올라도 엄청 많죠. 역시 너무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랩은 소프트뱅크가 아닌가요? 뭐 소프트뱅크 아닌 게 없죠. 소베는 진짜 비전 펀드 이런 걸로 뭐 이미 역시 중동 돈이 최고. 그리고 프랑스에 제가 이게 생각이 오일 났는데 머니.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센터 스타시옹이라고 스타시옹 F라고 해서 있거든요. 거기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창업 지원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진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무슨 얘기 할 건가요, 상대님? 예, 오늘은 저희가 요새 핫한 그 전동 킥보드 그 주제로 다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요새 뭐 아까 저희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모빌리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모빌리티 중에 일환이고 그 중에 아까 말했던 뭐 타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카 쉐어링 이쪽 영역이라 보면은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인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저희가 과거 예전에 세그웨이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부의 상징 엄청 비싼 좀 특이하게 타는 그 맞아요. 전동기 있잖아요. 예,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요새 뭐 카카오톡에서 뭐 하는 그 자전거
공유 자전거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퍼스널 모빌리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새 좀 가장 핫한 게 저희 과거를 약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킥보드를 기반으로 한 전동 킥보드. 네, 오늘 주제는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표 주자인 전동 킥보드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 일단 우리 타봤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사실 전에 타봤어야 되는데 못 타봤어요. 저도 못 타봤는데 저는 저번 주 수요일 날 강남역 퇴근 시간에 강남역을 있었는데 아, 저도. 깜짝 같이 있었나요? 아니, 저도 그게 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퇴근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킥보드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원래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보고 이거 정말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였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번 수요일 날. 이 킥보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에 뭐 강남도 있지만 판교. 자, 우리 상대님 네. 언제 타보셨어요, 이거? 저는 올 초에 초에 타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술 먹을 때도 상디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뭐 공짜 쿠폰 있어 타봤다라는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판교에 대해서 조금 좀 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판교는 한 7만 명 이상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산업단지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버스 타기도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판교역에 내려가지고 회사까지 가는데 버스랑 5분 정도 타야 되는데 환승해서 그럴 때 그 버스도 너무 만원 버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긴 또 애매하고 했을 때 뭐 킥보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좀 간편하게 버스 대신 이동을 했죠. 네. 근데 제가 타보니까 좀 좋았던 점은 일단은 요새 스타트업 특징 중에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어떤 서비스든 그런 재미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 그런 교통수단이 아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간다는 또 어떻게 개인화된 교통수단 그래서 또 개인화가 좀 뜨고 있는 키워드다 그쵸. 보니까 개인화를 좀 잘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용해 보신 우리 링고님과 타코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타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꼭 타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주에 네. 강남에서 한 2번 정도 타봤고 이제 홍대 쪽에서도 한번 타보고 했었는데 일단 처음은 너무 재밌다. 생각보다 빨라요. 이게 보니까 속도감이? 시속 25km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한이 있죠. 처음 탔을 때는 좀 놀래고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생각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특히 사람 많은 강남 쪽에서 사람 이렇게 타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근데 확실히 간편해요. 그 어플 다운받고 그 회원가입하고 그 운전면허 등록을 잘 해놓고 카드 연동만 잘 해놓으면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어 있더라. 어떠세요, 우리 링고님은? 저 오늘 사실 처음 타봤는데요. 처음 타자마자 느낀 거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빨라서? 위험하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처음에는 인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인도가 이제 막 그 바닥이 사실 고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진동이 다 저에게 느껴지니까 저 사실 결국 차도로 왔거든요. 지금 홍대 쪽에서 탄 거여서 홍대는 차도 많지 않고 좀 작은 뭐 뒷길을, 해봐야 2차선 정도여서 그냥 차도로 다녔는데 차도로 다니니까 그제서야 좀 이거 재밌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좀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들었고 저도 뭐 사용의 간편함은 간편함인데 전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탔던 킥고잉이라는 서비스는 네. 5분에 1,000원. 이거 비싸다 진짜. 그 다음부터 1분당 100원. 그래서 제가 9분을 탔거든요. 9분을 탔는데 1,400원이 나와서 요게 네. 그래서 조금 비싸다고 느낀 게 비싸긴 비싸네요. 저 따릉이를 요새 좀 타고 다니는데 맞습니다. 따릉이랑 물론 따릉이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제 사업이고 요건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취사 선택이잖아요. 나 뭐 집에 갈 때 따릉이 탈까 아니면 킥고잉 탈까라고 했을 때는 따릉이의 그 가격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따릉이 모바일 앱 UI 너무 힘들지 않나요? 힘들고요. 최악이죠. 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반응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너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좀 문제점인데 좀 안타까운 게 공공기관은 앱을 관리하면서 그 한 사업자를 뭐 제한 계속 운영을 못해요. 한 사업자가. 맞아. 그래서 한 사업자가 피드백을 받아서 고도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시작하면 오히려 앱이 후퇴하는 느낌들의 앱들이 좀 있어서 그건 참 운영의 묘가 필요한 건데 너무 어떤 절차를 지키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네요. 특히 따릉이 앱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네, 우선 그런 할 말이 많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게 그렇게 느껴요. 이거 너무 진짜 답답하다라는 거. 가격만 아니면 그렇죠. 근데 좋은 서비스 모델이긴 한데 좀 아쉽고. 자, 그렇게 따지면 킥고잉.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동 킥보드 언제부터 있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 타코님 그래도 좀 준비해 주셨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국내에 지금 출시되고 출시될 예정인 올해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하면은 20여 개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꽤 출시될 많네요.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시장을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좀 유명한 거는 킥고잉, 네. 고고싱, 네. 그다음에 싱싱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디어, 알파카, 와. 그다음에 일레클, 뭐 이제 부스티 이렇게 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일단 각 업체마다 약간 마피아 같아요. 왜요?縄張り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일부러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네. 이제 특정 업체의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거기 정해져 있는縄張り 이상을 넘어갔더니 소리가 계속 그렇죠. 삐삐삐삐 네, 나면서 경고음이 속도가 확 줄어요. 맞아요. 우와. 속도가 확 줄어서 좀 이동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게 충전, 그 배터리가 전기 배터리 기반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전기 배터리 기술 자체가 고도화되지 못해서 오래 못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봉고차가 다니면서 하나씩 회수해가지고 다시 충전해서 갖다 놓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비용 코스트를 맞추려고 좀 영역을 한정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기술의 한계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못 다니는 지역도 있으니까. 다른 거를 갔다 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대수를 많이 킵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수지가 좀 안 맞죠. 이게 뭐 이따가 뭐 해외 사례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일단 유닛 이코노미가 전혀 안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수익이 절대 안 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왜 어떤 차원에서 절대 안 난다고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찌됐든 킥보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2달을 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일단은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소모품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공유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공유실 훔치는 것도 훔치는 거지만 망가지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내구성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평평한 건 사실 다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유닛 이코노미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와바리 얘기하면서 일단은 강남이 제일 많고요. 들어와 있는 업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판교가 좀 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대합정, 마포구 쪽 여기가 좀 있고. 그게 여의도랑 이렇게 연결되나 네, 보죠? 여의도랑 여의도, 마포, 홍대, 상암, 서강대교, 연대 이렇게 이렇게가 묶어놓으셨어요. 딱 고 나와바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강대교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킥고잉은. 그 정도까지. 네. 여의도까지. 그 다음에 송파만 하고 있는 플라워로드라는 업체도 있고요. 플라워 로드는 이제 송파. 네. 그 다음에 건대, 군자, 뚝섬, 성수를 하고 있는 디어. 그다음 정리 진짜 잘 해놓으셨네요. 너무 이 나와바리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리고 그 알파카는 대전광역시 카이스트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파카. 이름도 가장 어렵네요. 알파카가 이제 그 동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그 어플 UI UX를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떤 UI UX적으로는 알파카가 제일 귀여웠었어요. 그 침 뱉는 네, 동물 맞습니다. 맞죠? 그 흰색 동물. 네.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에서 테스트 중인 이제 싱싱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 고려대 쪽만 하고 있는 일레클도 있고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도 범위 내를 벗어나면 일단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일정 부분부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업체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킥고잉 같은 이런 전동 킥보드와 전동 공유 킥보드 갖고 있는 그 포지셔닝이 레스트 마일이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려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게 최종 단계를 내가 커버하겠다라는 거라서 뭐 사실 멀리 이동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번화가 위주로 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킥보드가 우리나라에 맞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지가 많이 그러니까 언덕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워낙 그냥 다 평평하니까 그런 거를 하기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건 도로나 어쨌건 지형 자체가 모든 도시가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언덕도 많고 그런 그러니까 계획도시, 판교 같은 계획도시 뭐 이런 데들은 좀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맞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 서비스일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다는 건 뭔가 의미가 근데 있겠죠? 중장거리가 아니라 정말 라스트 마일이면 라스트 마일 대중 도심만 생각하면 충분히 탈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자전거가 안 맞다 우리나라에 너무 산지가 맞아요, 많고 지금 따릉이도 3단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단은 돼요? 네 3단까지 돼요. 네. 자주 타고 다녀서 네. 그렇군요. 자, 확실히 요새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네. 뭐 이렇게 업체들도 많이 서비스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아는 업체가 투자받고 이쪽 산업을 이쪽이 전동 킥보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보면 투자자들 반응도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쪽은 아직은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타코님? 이거 좀 어떤 시장성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 확실히 이거는 앞으로 2019년, 2020년도까지는 계속 시장이나 인기는 계속 끌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아마 정리가 많이 되겠죠. 네. 어떤 한 업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 통폐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뭐 결론적으로는 그 사이는 계속 서로 엄청 약간 싸우겠죠. 춘추전국시대처럼. 또다시 춘추전국시대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링고님 어떠세요? 이런 어떤 현재의 어떤 이런 혼란한 킥고잉 고고싱 부스티 뭐 디어 난리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딴 얘기 하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딴 얘기 하세요. 약간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좋아요.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타고 하는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강남역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강남역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전동 킥보드들이 여기저기 그냥 막 이렇게 버려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냥 네, 아무데나 있어요. 널브러져 있죠. 널브러져 있으면 가서 그냥 어플을 켜고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바로 이제 그걸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막 다니다가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그 어플마다 다 설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 동행에 불편하지 않게끔만 주차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제 운행을 종료를 하면 되는 거고 뭐 따릉이처럼 이게 몇몇 파킹 구역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꼭 파킹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파킹을 하는 게 관장사. 업체에선 좋죠. 왜냐하면 아까도 수거해야 되니까. 상대님이 말씀하셨지만 밤마다 아마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거를 해서 충전을 하고 다시 이제 뿌리는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릉이랑 계속 좀 비교가 되는데 따릉이는 다 정류소에서 정류소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제 목적지가 여기면 목적지에서 제일 가까운 정류소를 찾아서 거기까지 가서 파킹하고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딱 진짜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꽉 차 있으면 파킹도 못 하지 않나요? 그 자전거에 연결은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자전거로 연결해서 하는 게 있어요. 마트 쇼핑카트처럼.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킥고잉, 고고싱 부스트 여기서 지금 1등이 킥고잉인가요? 뭐 1등이 딱히 있다라고 말하기 좀 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제일 일단은 먼저 범위가 제일 넓은 건 일단 킥고잉. 서울 네. 시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부산 센텀시티에도 있거든요. 킥고잉은 거기 부위만 조금 하고 있고 고고싱 그렇게 따지면 이제 범위나 규모로 보면 킥고잉 일단 좀 인지도가 제일 높은지 않은가 싶고 그 다음에 고고싱 정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특히 고고싱 이제 판교 쪽에 있어서 아마 또 판교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이게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좀 알아보니까 일단은 확실히 저희 20, 30
20대 IT 종사자분들한테는 확실히 인기가 있어요. 어떤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미국 모델이잖아요. 네. 미국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엄청 인기를 껐던 모델이어서 이제 되게 힙하다, 다시 얼리 어답터다 라는 걸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건덕지가 있는 모델이라서 좀 관심도 많이 받고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의외로 보면 이 외에 또 일반 다른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어떤 IT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이걸 타고 돌아다닌다는 행위 자체가 약간 주목받긴 하죠. 엄청 주목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키가 적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킥보드가. 그래서 우뚝 서 있겠네요. 제가 이걸 타고 올라가면 20cm 내가 생각해도 너무 머리 위가 더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국에서는 엄청 자연스러운 워낙 많이 타고 다녀요. 그냥 이거 나오기 전에도 그냥 뭐 세그웨이브 체크해가지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별로 눈에 안 띄어요. 판교로 제가 원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웨이도 되게 이게 원래 이것도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좀 긴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전 세그웨이를 전시회에서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전시장이 엄청 출장 갔을 때 뭐 전시장 엄청 넓으니까 그걸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세그웨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걸 보면서도 솔직히 유난이야. 저렇게까지 뭐 전시를 다 봐야 되겠어? 아이고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또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 서비스로 나오니까 이 편협한 나의 생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가격적으로는 뭐 이제 그 자전거 따릉이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 경쟁력이 없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적지 않기는 해요. 정말 10분을 탔는데 거의 1,000원, 1,500원 가까이 내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근데도 저는 되게 편리했거든요. 제가 뭐 오늘도 그랬고 저번에 강남에서 탔을 때도 그렇고 정말 저는 꼭 가야 되는 장소를 갈 때 이용을 했었는데 웬만하면 보통은 뭐 걸어가는 택시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버스 타기에도 조금 불편하고 애매한 그래서 이제 이걸 탔는데 저는 너무 편했고 도착하자마자 종료하기를 눌러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그런 거 안 져도 되는 약간 그 가벼움이 저는 되게 좋았고 아마 앞으로도 종종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나요? 예전에 일했던 곳이 그러니까 IT 센터였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면 어떤 버스는 2코스고 어떤 버스는 3코스를 타고 조금 걸어가야 됐는데 출근 시간에 특히 IT 센터가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도 항상 10,000원이고 더군다나 급할 때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걸 생각해보면 택시 비용의 절반도 안 나올 건데 그렇죠. 킥보드 있으면 심지어 저도 그때 킥보드를 사려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애매하니까. 그런데 10,000원 지하철에서 가지고 타기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바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정말 탈 사람들 많겠다. 저희 회사에 개인 전동 킥보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판교 쪽 광교 쪽에서 이제 10분 당선 타시고 오시는데 저희 건물 경비원 아저씨한테 제지를 당하고 있는. 그거 들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진짜? 그럼 어떻게 파킹을 하는? 밖에다가 하고. 그걸 왜 들고 타면 안 돼요? 일단. 출퇴근 시간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죠. 원래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는 원래 그런 물건을 타고 못 타고 화물 엘리베이터로 가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냥 게 포인트고. 사실 일단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가 무섭네. 전동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사실 사용하실 때 오토바이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사용을 사실 하실 때 운전면허증 일단 필요하고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으면은 거의 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고 헬멧을 꼭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좀 쉽지 않죠. 저도 헬멧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게 그 권고라고 하고 그러니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위험하다는 표현도 썼고 최근에 뉴스도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 전동 킥보드 때문에 막 사고 많이 나는데 헬멧을 꼭 써야 될 것 같고 모든 업체들이 쓰라고 권고는 하지만 사실 시스템 자체가 그거를 위해서 헬멧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죠. 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
전동 킥보드에 헬멧을 달거나 뭐 하는 거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보험에 대한 이슈도 생기겠죠? 그런 부분은 아직 뭔가 공유 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보험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법적으로는 인도로 운행을 원래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동기니까 네, 그래서 오토바이니까. 차도로 거의 다니는 게 되는데 저는 오토바이를 크게 타는 사람은 아닌데 차도로 특히 강남 쪽에서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저는 가장 그 갓길 쪽으로 이렇게 달리면도 불구하고 이 차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걱정 마, 우뚝 서 있어. 저는 그래서 아까 올 때는 마주보는 쪽으로 탔어요. 역방으로. 이거는 사실 뒤에서 차가 오는 게 더 불안하고 요거는 그냥 앞에서. 근데 오히려 마주 보는데 있으면 이렇게 교체해야 되니까 좀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링고 같은 인지할 수 그죠, 있어요. 인지를 빠르게 해서 네, 맞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골목길, 뒷골목 이쪽으로 많이 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도 이제 삼성타운 뒤쪽으로 좀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법적인 문제도 아직까지는 완벽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마 노이즈가 한번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좀 애매한 게 이전에 전기 자전거가 나왔을 때도 이게 어디로 가냐, 인도 가냐, 몇 킬로 제한하냐 문제가 있었고 예전에도 서울시도 따릉이를 특정 구역에서 헬멧을 나와서 쓰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 아마 헬멧이 바로바로 많이 없어져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포기한 뭐 그런 케이스가 아직까지 있어서 뭐 시민의식이 거기를 쫓아가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디 묶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운행하다 떨어뜨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건 뭐 수익 모델은 어떻게 낼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재미있는 게 넣어가지고 뭐 싱싱 공유 킥보드 사업 심부름 서비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이 타코님 이거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혹시 링크를 달아놓으셔가지고 이거 혹시 링크는 제가 달았는데. 그래요? 죄송해요. 사실 단 건 사실 기사를 제가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이거 하게 되니까 이제 킥고잉, 고고싱, 싱싱 이렇게 세 개를 다 다운받아서 일단 가입까지는 다 했고 실제로 강남 주변에서는 이 세 개가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보여서 근데 그 타코님이 준비해 주신 거에 싱싱이 없길래 그냥 싱싱 기사를 하나 첨부를 했었던 거고. 그러네요. 세 개를 얘기한 김에 좀 비교를 하자면 맞아요. 킥고잉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은 게 킥고잉은 이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 색깔이랑 이 킥보드 색깔이랑 똑같은데 사실 고고싱과 빨간색이 싱싱이죠. 아니요. 빨간색이 노란색. 싱싱이 노란색? 네. 그럼 고고싱이 빨간색? 맞아요. 근데 고고싱 어플은 사실 그냥 흰색으로 저는 맞아요. 인식이 되거든요. 그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못 맞췄고 일단 또 비교를 하자면 써보시니까. 근데 일단 제가 좀 사용자 측면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싱싱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싱싱은 원래 기존의 모 회사가 그 띵동이라고 배달 대행 전문 서비스를 하던 회사예요. 강남 지역에서는 그걸로서는 많이 벌으셨죠. 포지셔닝은 잘한 회사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배달이라는 그거 기사분들 메신저를 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라스트 마일에 엄청 익숙했던 회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적으로나 이런 운영 시스템도 워낙 잘 아시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공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싱싱을 처음 했을 때는 좀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업자들은 그냥 이걸로서 시작했다고 그냥 이런 전동 킥보드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싱싱 같은 경우는 기반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혹시 운영의 묘나 뭐 이런 대처 능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시장도 누가 먼저 많이 까냐. 결국 이게 뭐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이기려면 일단 최대한 많이 깔리고 사용자 경험이야 조금 개인차도 있고 디테일을 따지면 다를 수 있겠지만 누가 먼저 확장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깔아가지고 인식을 시키냐. 그리고 어쨌든 이 양이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확장하는 이 부분에서. 벌써 시너지가 나오는 게 킥고잉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거해서 충전하는데 싱싱은 오토바이들이 다니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이게 조금 다른 게 킥고잉은 아마 이런 전동 킥보드 1세대, 2세대 이런 모델이 있대요. 근데 킥고잉을 1세대 모델로 쓴다고 하는데 이 싱싱은 약간 차별화를 두려고 조금 후발주자잖아요. 좀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세대 킥보드 전기 킥보드 이걸 도입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그런 배터리 교체도 가능하고 조금 크기도 좀 더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싱싱을 타야겠네요. 싱싱? 무료네요 지금? 무료예요? 네? 아직 아니. 벌써 풀렸나? 싱싱은 좀 무료는 UIUX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플 얘기 좀 할까요? 어플 얘기. 어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까 살짝 뭐 그 따릉이 얘기도 했지만 뭐 이 어플은 어때요? 우리 타코님 어플 혹시 써보신 거? 근데 저는 어플 이용에 있어서 여러 업체를 썼지만 사실 크게 차이. 네,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잘 모르겠고 사실 아까 뭐 말했지만 알파카는 그냥 디자인이 이쁘다라는 정도, 캐릭터 디자인 이쁘다 정도지 그 위에는 사실 정말 심플하거든요. 정말 등록만 해놨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켜서 QR코드 스캔해서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언락이 되니까 그러면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발로 3번 차고 눌러야 돼. 이게 바로 전동의 힘을 못 받아서 싱싱이 타듯이 내가 내 발로 한 2-3번 구른 다음에 그 모터를 켜야지 이렇게 안전장치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어플은 사실 큰 차이는 우리 링고님은 상대님이 이미 싱싱이 별로라고 하셔서 별로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로그인단에서 엄청 조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기존에 보면은 아마 싱싱 이용해 보면은 그 기존 그 띵동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건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띵동 아이디를 까먹어가지고 그걸 찾으면 고생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새롭게 가입하려면 이미 가입된 그렇죠, 뭐다 뭐 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연동을 시키려고 그렇겠죠. 그 부분을 좀 도입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은 뭐 우리 상대가 기억력을 좀 기르는 걸로. 아니 근데 어플 얘기하니까 또 네. 생각이 났는데 이게 어찌됐든 어플을 켜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 어플을 켜서 그 내 주위에 있는 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스테이션에 있는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럼 찾아가면은 GPS 위치랑 그거의 위치가 다를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위치 근처를 간 다음에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디테일이 떨어지나 보다. 네. GPS 그 서비스 되게 어려운 거라면서요? 되게 무거운 어떤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리고 원래 50m 정도 차이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고 GPS. 근데 사실 지금 라스트마일 하는 서비스에서 50m는 되게 큰 되게 거죠. 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거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특히 약간 외진데 있으면. 그래서 계속 그 권고사항을 지금 주차 위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고고싱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주차 위치가 그 맵에 떠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아무데나 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주차 위치가 있는데 고고싱은 그 근처에서 한 10m 내외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서비스 종료를 하려는 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주차 위치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종료가 됐어요. 저는 고고싱 강제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근처라면. 근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고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되게 재밌다 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경험적으로는 좋으셨나요? 아니면 사실 저는 불편했죠. 왜냐면 어디든 주차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나보고 저기 가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또 이게 또 반대에서 내가 탈 입장에서는 파킹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 있을 때 중요하죠. 거기가 있으면 좋다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사실. 업체 중에 한 군데가 그래서 편의점하고 제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고고싱 킥고잉. 킥고잉 맞죠.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워낙 우리나라 편의점 많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도 그것으로 손님 유입도 되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킥고잉 탔을 때 주차 위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은 처음 이용해보는 유저 입장에서 어색하잖아요. 타는 것도 처음에 약간 아무리 판교에 사람들이 많이 타도 타는 거 자체가 어색했는데 파킹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건물 앞에 두려고 하니까 거기는 아무도 그런 걸 놔두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 내가 놔둬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처음 해보다 보니까 톡하나 이런 것도 다 지정돼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프리하게 놔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 문화를 받아들인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또 건물 앞은 자전거 거치대 근처에 놔두면 되지 않을까요? 대략? 네. 따릉이 근처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남은. 그렇죠, 맞아요. 이 킥고잉 진짜 정말 새로운 서비스들이 정말 속속들이 나오는데 이게 불과 진짜 올해 초 지금 상디 같은 경우도 판교에서 올해 초에 탔다고 하니까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은 정말 태동기의 시장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해외에서 뭔가 잘 되니까 우리가 들여왔겠죠. 우리 이 해외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해외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되게 태동기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게 버드라는 이제 업체에서 2017년 9월에 산타모니카 지역을 시작으로 출시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부. 그러면은 지금 채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100개 이상 도시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유저만 200만이 넘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벌써 유니콘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버드가. 버드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다른 업체 스핀이라는 업체와 라임이라는 업체 이 두 군데 해서 이제 세 군데 업체가 좀 강세가 있는 것 같고 뭐 그 이외에도 스킵이나 뭐 남미 지역에도 있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공유 스쿠터 모델 자체가 좀 트렌드는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드가 인수했다는 거죠. 네, 포드가 맞습니다. 1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원래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네. 이제는 이제 스핀이라는 어떤 나인보 스쿠터가 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도 스쿠터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버드나 스핀 같은 약간 좀 초기부터 좀 시장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은 나인봇이라는 스쿠터를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 업체고요. 세그웨이에 아마 인수되어 있는 업체, 중국계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나인봇의 스쿠터를 이제 사용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기업들의 모델이라고 하면은 스킵이라는 데는 후발주자로 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체 스쿠터를 개발을 해서 조금 이 실정에 맞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쿠터의 뭐 수명이라던가 이전 AS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게 스크브에서 말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게 내구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어떤 이거는 비즈니스이기 되게 때문에 글로벌한 뭐 이슈이네요. 네, 굉장히 전 따지면. 세계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라임이라는 업체는 지금 우버와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 이미 우버와 리프트는 이 공유 스쿠터 비즈니스에 참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업계 플레이어 있었던 버드나 스핀, 뭐 라임 이외에도 우버와 리프트도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라임은 우버 어플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진짜 좀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파트너십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업계 소문에 의하면 우버가 라임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버드를 인수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버드 쪽에서는 지금 뭐 판매할 생각이 없어서 그러겠죠. 라임이 조금 강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버 입장에서 이런 전동 스쿠터랑 파트너십을 했을 때 시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빌리티의 영향력을 확 넓힐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이긴 하지만 결국 모빌리티 집중 기업이다 보니까 뭐 우버 기사가 내려주고 그 앞에 전동 스쿠터 라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타고 마지막 집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런 세그멘트를 다 우리가 흡수하겠다. 그러면서 우버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가게 되겠죠.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데이터적인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그 뭐 전기 킥보드 공유로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이 됐다. 이 기사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버드가 3천억 아마 그 3억 달러죠. 네. 3천억 원의 밸류를 받으면서 이미 그 우버에서 투자도 뭐 받고 이제 해서 엄청 어쨌든 이게 되게 핫한 비즈니스다. 이 회사 창업자가 우버 임원 출신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참 역시 뭔가 성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재미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문화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 산타모니카라고 하면 해변으로 그쵸.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편할 것 저도 같고. 스케이트보드가 네, 제일 네. 먼저 떠올랐어요. 약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뭐 그 실리콘밸리 이런 부분도 일단은 차가 없을 때는 약간 이동이 조금 일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약간 조금 아까 우버 창업자 우버에 계시던 분이 지금 임원분이 나와가지고 새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이분이 새로 나와가지고 했을까 봤을 때 일단 기존의 모빌리티들을 보면은 라스트 마일까지 접근한 게 없잖아요. 제대로 라스트 마일까지 접근한 그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근데 우버도 어쨌든 뭐 그런 비즈니스 구조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데이터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스트 마일은 아직 없고 무조공산이다 보니까 이 라스트 마일 쪽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장을 보고 좀 뛰어든 게 아닐까. 왜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단순히 이 대여하는 비용으로는 수익 구조가 안 나온대요. 그럼 이들이 그러면 어떤 걸 보고 할까? 당연히 뭐 모빌리티나 시장성에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나중에 자산화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고 특히 우버에 계시는 분은 그런 거를 더 잘할 거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너무 목도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닐까. 아니 이제 그런 어떤 독심술까지. 이게 제가 계속 따릉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따릉이 서울시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네. 출근길에 회사 근처에는 따릉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퇴근할 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지금 말일까요? 따릉이로 자퇴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아마 서울시가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동 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유동성 그런 어떤 데이터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사는 사람이 어디로 출근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구나를 이미 알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그런 게 아마 나중에 스마트 시티 그렇죠. 이거 할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데이터라는 거를 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서 누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데이터를 쌓아서 뭘 하겠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돈이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뭐 스마트 시티 뭐 만드는 것도 있고 가장 큰 그 런칭한 모델 중에 하나는 엠버스잖아요. 그 사람들 택시 어디서 잡고 어디까지 이동하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라인을 따라서 엠버스 노선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뭐 도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택시를 몇 대를 풀 것이냐, 뭐 버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디 노선을 지하철로 뚫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결국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효율화를 시키는 게 엄청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런 과거에 이 석탄, 뭐 석유 이런 쪽의 그런 자원들을 쓰던 거를 좀 이제 친환경 바뀌면서 그런 효율화, 연료의 효율화, 그다음 뭐 이동의 효율화 이런 거를 기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죠. 이 사람이 움직였던 기반에 교통수단을 깔아주면은 또 거기에 뭐 친환경을 깔아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또 다른 부가적인 산업도 붙어가지고 발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부디 서울시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표심이 아닌 진정한 이런 어떤 미래 전략을 보시고 하시는 우리 서울시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힘이 있나요? 저는 여전히 아이서울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와 사실 모빌리티는 뗄래야 수가 없다. 이 남미 지역 이 그린은 혹시 뭔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자세한 거는 모르겠고 이제 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굉장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아까 도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정확히 도시에서만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기는 해요. 사람도 많이 유동인구도 많고 이미 그 러시아어나 트래픽이 좀 심한 곳에서만 좀 하는 것 같고 그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참 좋아하는 YC 출신이기 때문에 YC가 뭐예요? Y 컴비네이터 출신이어서 그렇군요. 그린 GRIN입니다. 그렇죠? 네. 그린 색깔 아니고. 그리고 작년 9월 말에 한 4,500만 달러 시리즈에 유치했다는 거 보면 여기도 분명히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아무튼 전세적인 트렌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산업에서 녹아나는 사람들이 이 제조업자들이 아닐까. 얼마 전에 뭐 우연히 어떤 뭐 대표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무슨 호텔을 강남에 몇 개를 갖고 있으신 재력가래요. 그래서 근데 나이가 한 60인가 70 되신 분인데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었냐 했더니 젊었을 때 원단 가게를 하셨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건 의류 사업이 막 그 예전 6, 70년대부터 확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인터넷 쇼핑을 하는 애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면 다 원단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맞습니다. 거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코인을 보면서 골드러시 미국 골드러시 때도 그 골드러시 하신 분들은 곡괭이 장사하셨던 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청바지 리바이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이미 뭐 아까 제가 들으면서 나인보 스쿠터를 다들 쓴다길래 아, 여기가 노났구나. 거기는 그렇죠. 완전 맞아요. 놀랐죠. 어. 완전 놀랐고. 나인보시 중국 게 아닌가요? 중국계인데 얘기했죠. 세그웨이에서 인수를 했죠. 공장이 중국에 있으면 미중 이번에 협상에 따라서 트럼프님 무역 제재. 영향 받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 공유 킥보드가 확실히 뭔가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여러 가지로 이런 막 이 브랜드들이 늘어나는 건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뭐 이합집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걸러지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또 해외에 이렇게 사례 많은 거는 많아질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근데 약간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만일에 제가 자주 전동 킥보드를 탄다고 하면 정액제 아니면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됐을 때 정말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아직까지 특별히 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 없는 것 데를 같아서 검토는 하고 있대요. 시차원에서. 아.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서울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네, 서울. 해외에서도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각 시마다 퍼밋을 따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서비스를 이제 뭐 하고 있다가도 퍼밋 그 시에서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고 해서 퍼밋을 안 주면 이제 거기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퍼밋을 받은 업체만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우리나라도 시 입장에서 특히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할 겁니다. 이제 계속 따릉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따릉이도 자전거 초반에 늘릴 때 기업한테 후원을 받았잖아요. 후원을 자전거로 받았잖아요. 그렇게 또 서울시에서 좀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따릉이 사업 할 테니까 기업한테 후원을 자전거를 제작해서 했듯이. 네. 그랬으면 좋겠다. 킥보드도? 킥보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서울시에서 네. 킥보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뭔가 퇴화하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그 공유 킥보드로는 돈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지금 그 넥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데이터인 거고. 네네. 약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도 저는 굉장히 갈 길이 멀고요. 저는 그 데이터나 뭐 그 다음을 얘기하기는 또 시기상조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은 생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와 있고 들어올 거고, 아까 뭐 VC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되게 VC가 돈이 들어온다는 맞아요. 거는 그만큼 피 터지는 경쟁과 완전 레드오션이 될 거고, 어찌됐든 누군가는 살아남겠지만 그것보다 배수가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근데 저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큰 단위로 봤을 때 지금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주자가 자동차잖아요. 근데 요새 자동차 회사들이 다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포드에서도 뭐 사무직 지원 7,000명을 뭐 해고하고, 뭐 제규어 랜드로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우리가 다 아는 GM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동차 산업이 요새 해체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면 이동 수단의 단위가 이렇게 토막토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시장이 그 라스트 마일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 한 토막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분명히 유효할 것 같고, 당장은 당연히 돈이 안 되겠죠. 처음에 예를 들어 포드도 처음 나왔을 때 돈이 안 됐던 것처럼 이쪽도 처음엔 돈이 안 되겠지만 미래로 봤을 때는 유효하고 괜찮을 것 같다. 분명히 어쨌건 남아있는 시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저도 그건 너무 동의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시장을 어떻게 누가 개척해 나갈지 진짜로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는 이 전동 킥보드 시장 볼 때마다 중국의
공유 자전거 시장이 계속 오버랩이 돼서 처음에는 맞아요. 엄청 투자를 많이 받고 신사업이다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1, 2 오포랑 모바일 오포가 망했죠. 네. 오포 망하고 1, 2위 기업도 아마 거의 파산 직전이고 3위 업체만 좀 살아있는 뭐 네. 사업모델 좀 달라서 중국은 참 특이한 게 그런 것도 공유 서비스 있대요. 그 우산 공유 서비스도 있대요. 저도 맞아요. 들었어요. 중국은 조금 특이한 시장인 거예요. 우산 공유는 뭔가요? 우산도 그냥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대여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근데 그건 시기상 정말 확 몰리는. 근데 중국은 이제 공유 쪽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 게 그 원래는 이제 공유 경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공적인 거는 배터리. 무슨 배터리요? 공유 외장 배터리 휴대폰을 휴대폰 외장 배터리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중국 출장 갔을 때마다 호텔에 웬만한 데 로비에는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각 주요 지점만 하나씩 있고 그래서 중국 분들이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나 봐요. 생각해 보면은 특히 모든 페이가 핸드폰으로 되다 보니까 핸드폰이 꺼지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되고 있지 않나 싶긴 하고 공유 자전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무덤도 있다고 하고 할 정도로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중국은 자전거가 정말 1인 1자전거가 워낙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게 과연 그 공유 자전거로 대체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그게 좀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전거를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잘 그 교통수단 잘 돼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다 그거 갖고 저는 원래 자전거를 못 탔었는데 중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급하게 배워가지고 거기서 바로 탔거든요. 안 타면 뭐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자전거가 엄청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시장의 구조나 문화가 좀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는 뭐 시민의식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그 되게 막 훔쳐간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것도 되게 있어가지고. 근데 오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려고 자전거 대수를 너무 확 늘리면서 개당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퀄리티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 아니면 자전거 퀄리티. 그래서 브레이크 고장이 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중간에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쓰레기만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측면에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땅도 넓고 대수도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전동 킥보드 시장도 똑같은 문제를 직면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거리 지역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리는 하고 있지만 확장하려면 부지가게 이걸 넓힐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숙제가 되겠죠. 그러면 문득 내가 만약 킥고잉이든 뭐 이 킥보드 서비스를 하는 뭐 서비스 기획자, 뭐 서비스 담당자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걸 빨리 풀어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뭘 것 같으세요? 갑자기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 충전기로 이용되다 보니까 충전기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걸 얼마나 운영을 할, 그러니까 그 수지 타산 아니면은 그거의 뭐 내구성, 뭐 수지 두 가지 다긴 하지만 그래서 수지 타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비용 싸움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까 뭐 교체용도 나왔다고 하지만 조금 더 효율하게 가지고 단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운영에선 사실 그게 또 핵심이니까. 저는 지금 그냥 이용자 확대에 제일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는 이용자를 얼마나 뭐 가지고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의 타겟은 20, 30대죠. 일단은 출근이나 20, 30대가 아마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를 타고 다니니까 어떤 그 동네 어르신께서 제가 골목을 다녔잖아요. 이제 이걸 타고 강남 쪽 동네 어르신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걸더라고요. 이걸 타고 잠깐 멈춰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타는 거냐 지나가는데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어플을 깔고 또 제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의 결론은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타기 어렵겠다. 그 바로 생각을 어플을 깔아야 된다는 것부터 해서 딱 벌써 거기서 허들이 딱 생기셨나 보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교통카드 결제 같은 걸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핸드폰에 어플을 해야 된다는 것부터가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분의 반응을 보고 나서. 허들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뭐 젊은 사람들도 어플 깔려고 막 귀찮아 이러고 안 너무 해 이럴 많아서.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말하지만 어. IT랑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핫한 거지. 맞아. 20, 30대 뭐 에너지 회사라든가 뭐 일반 어떤 그런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 관심이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걸 왜 타? 네, 되게 민망해요. 솔직히 굉장히 민망하고 사실 너무 재밌는데 좀 사람이 없을 때 타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제 저는 또 여자니까 치마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어.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좀 자전거보단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전거는 절대 못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을 할 때 항상 바지만 입는 건 아니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정장도 입고 물론 그때는 뭐 택시를 타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어쩌면 이 서비스의 어떤 허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리고 깜빡했었는데 이게 운영 시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전 8시부터 8시인가로 되어 있어서 밤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뭐 그렇죠.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얻기도 관리 문제도 네, 있는 것 관리 같고 그럼 되게 제한성이 네. 좀 있네요. 이게 12시간 서비스로 과연 얼마나 수지타산 맞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이제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좀 생각 많이 하는데 당구장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당구장의 그 큐 때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수익의 맥스가 정해져 있는 수익인 거죠. 근데 딱 이 모델이 딱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진짜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는 장기간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는 일괄 회수, 일괄 분배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이 있는 게 훨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시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되면 사실 뭐 밤에 이거를 뭐 얼마나 탈 일이 있겠나 싶긴 하겠지만서도 또 밤에도까지도 할 수 있으면 밤에 근데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귀신처럼 이렇게 근데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있겠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참 그림이 그 아까 산타모니카 얘기하셨는데 그 서부의 어떤 그 해변 이거를 막 멋있게 가고 막 조깅 옆에 하고 이거 멋있지. 근데 이 우리나라 막 미세먼지와 이런데 하는 건 좀 간지가 좀 덜 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좀 우리 킥보드를 하시는 서비스 사업자분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응원합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렇죠? 저희 또 이렇게 재밌게 말해봤고요. 뭐 우리 마지막 인사 좀 만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제 저번 3편에서 우리가 너무 끝냈다. 아니 저기 상디님이 지금 가방을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 아무튼 끝 인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아주 좀 유치한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슈스 그러면 스타트업 털어주마 이러고 끝나는 거죠. 무한도전 스타일인데. 아니면은 이슈스 하면 스업 털. 오. 네. 그럼 이렇게 하자. 한번 해볼까요? 사건이 지금 약간 해야 돼. 은근히 다수결이야. 이거 은근히 힘들던데 다수결이야. 한번 맞춰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슈스 하면 스업 털마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저희가 하나씩 해볼 테니까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진짜 못 듣겠다 이런 거 익명으로 남기실 수 있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녹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스 스업 털마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